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수익률이 무려 3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과연 지금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디일까요? 김지민 기자가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반도체 정말 대표 주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기사들 또 분석 리포트들을 보니까요. 요즘 이 두 회사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실적 전망 여기에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그 AI 시대 핵심이라고 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명쾌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SK하이닉스 소식부터 좀 볼까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중국향 AI 칩 있잖아요. H20. 이거 수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SK하이닉스한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엔비디아가 H20 칩 성능을 끌어올리려고 올해부터는 SK하이닉스의 최신 HBM이죠. HBM3 A탄 제품. 이걸 이제 주력으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 HBM3 A탄이요? 그걸 주력으로?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 칩에 들어가는 HBM 공급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는 퍼스트 벤더 지위를 사실상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퍼스트 벤더. 네네.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3E 생산을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겠네요? 그렇죠. 당장은 이제 3분기까지 HBM용 제품 양산을 진행하면서 혹시 추가 주문이 더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관련 소재나 부품 발주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또 마냥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게요.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본격적으로 늘리려면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 라인을 잡아야 하잖아요. 거기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그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에서 어디선가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변수가 있네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외신 보도를 보면 SK하이닉스 쪽에서 엔비디아에 우리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빠듯할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공급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네, 그런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분명 기회를 잡긴 했는데 동시에 풀어야 할 어떤 과제? 그런 것도 안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 주가 흐름은 사실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간의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면서 뉴 삼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죠. 그러면서 AI 반도체, 또 로봇, 그리고 여러 신사업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하려는 움직임입니다. 네, 뉴 삼성. 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역시 AI 반도체 쪽 경쟁력 강화예요. HBM 성능을 빨리 끌어올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 그리고 또 파운드리 분야에서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 파운드리 무맥서 확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좀 잠잠했던 대규모 M&A,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2016년에 하만 인수하고 나서는 사실 좀 조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큰 규모의 M&A가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시결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거죠. 오, 가능성이 있군요. 다만 이것도 역시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룹 전체의 투자 방향을 딱 정해줄 컨트롤 타워가 좀 불명확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있고요. 조직 개편도 좀 필요해 보이고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외부 변수들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M&A도 쉬운 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각자 다른 기회와 과제를 안고 있는 두 회사를 그럼 투자 관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보내주신 자료 중에 유안타증권 리포트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역발상적인 시각인데 이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주목할 때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네, 그 리포트가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죠.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주가 수준 자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두 회사 수익률 격차가 마이너스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와, 마이너스 30%포인트면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과거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까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보통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파는 그런 매매 전환 전략이 유효했다는 겁니다. 아, 과거 패턴상으로는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지표로 봐도 삼성전자는 지금 과매도 국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팔려서 좀 반등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과매수, 너무 올라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과매도 과매수. 네. 특히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삼성전자 주가는요. 지금 9년치 이동평균선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이건 좀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매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 9년 이동 평균선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군요. 그럼 실적 전망 쪽 분석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최악은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을 두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선반영됐다는 겁니다. 아,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덕분에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이제 바닥을 쳤다. 이것만 확인돼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논리죠. 아, 기대치가 낮으니까 오히려 반등이 쉬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는요.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발표하는 재고 관련 지표가 있어요. 리스토킹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재고 지표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 지표가 올라간다는 건 기업들이 다시 재고를 쌓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보통 몇 달 뒤에 삼성전자 같은 부품 회사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선행 지표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3.9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 이것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좀 높게 평가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확실한 기회를 잡고 있지만 공급망 이슈라든지 생산 능력 확대에는 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다각화나 뉴 삼성 전략을 통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국면에 처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HBM 성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결국 이 AI 시대를 맞아서 두 회사 모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어떻게 잘 확보하고 또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분석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요.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라든지 또 로봇 같은 다양한 사업 구조가 이 AI 시대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SK 하이닉스의 전략과는 또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AI 기술 확장, 다른 한쪽은 메모리 집중 전략. 당신이라면 어떤 기업에 베팅하시겠습니까?